이른 새벽, 어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는 건설 현장, 기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제조 공장. 이곳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하며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항상 위험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한순간의 방심, 작은 실수가 가져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산업재해의 위험입니다. 2024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827명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수치를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사망사고자는 근로자 10,000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수치인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규모라든지 문화적인 수준이라든지 그러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 안전 측면에서는 선진화돼 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산재 사망 국가라는 불명예.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산재 예방이 곧 생명 보장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신념. 이에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동자의 생명 보호에 나섰습니다. 법을 안 지켰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출근한 근로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을지 PD리포트 이슈본에서 그 가능성을 전망해 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선 빈번하게 일어나는 굴착기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고 김태훈 씨 사고 직후 이 사건을 예방 가능했던 중대재해의 대표 사례로 꼽고 교육용 팜플렛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올해 8월 12일 전남 곡성군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전복돼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악순환.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안전의식이 높은 상태라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OECD 국가들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이거 역시 뭐 중보다 약간 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안전관리 시스템이 안전관리 역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좀 떨어지는 것이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기준 OECD 주요국의 전체 산업 근로자 사고 사망 비율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비율이 0.37%밀리아드로 OECD 10대국 평균을 웃돌고 있었습니다. 그중 건설업 분야의 사고 사망자 비율은 1.59%밀리아드로 10개국 중 사망자 수 1위, OECD 평균 수치의 2배에다 영국보다는 무려 6.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사고 발생 때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022년부터 시행해왔고 지난해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이 실제로 현장의 안전으로까지 이어지는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전과 후의 변화라고 하면 저의 솔직한 의견은 사실 반쪽짜리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기업 원청들이 꾸미는 서류의 양은 많아졌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이제 안전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은 하청이나 용역업체 아래 단이거든요. 현장의 안전 관리의 체계는 강화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양한 사고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여러 건의 중대재해들, 그런 것들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작동하고 있다면 막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책임자들 처벌하는 법인데, 진짜 책임자들은 그 서류 한 장을 구비해 놓고 빠져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산재 예방 관련 예산은 2020년 기준 5,134억 원에서 2024년 1조 2,878억 원으로 2.5배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집계된 산업재해자 수는 오히려 약 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노동 현장의 현실. 이에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라는 국정 목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재 근절을 위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비율을 올해 기준 10,000명당 0.39명에서 오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인데요. 주목할 점은 노동자의 참여를 더욱 강화한다는 겁니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하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도 대폭 확대됐는데요. 기존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했던 작업 중지가 이제는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 회사와 싸워가면서 이 질병이, 그리고 이 사고가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그 업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입증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입증의 싸움에서 그러면 회사는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변호사, 법무법인, 이렇게 유명 로펌 동원해서 이거는 업무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노동자의 잘못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법률적 지원 폭탄을 쏟아붓기 때문에 이걸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서 위험의 외주와의 고리를 끊어서 노동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작업 중지권을 직접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현장에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부는 고질적인 산재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후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산재를 일으킨 기업에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고 노동자를 안전관리의 주체로 설정해 현장의 위험 개선 요구가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또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방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산재 처리 기간. 지난해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로 보상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는 산재 처리 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산재보험 대상도 늘려서 산재 국가 책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보험은 곧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 보호에서 제외됐던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확대한다? 이거는 버려진 국민들을 다시 국가가 챙기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판정기간 단축,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간단한 질병도 6개월인데 업무 구조가 복잡하고 질병이 어려운 질병이면 1년, 2년 걸립니다. 이 기간을 단축해서 노동자들, 특히 산재 피해자들의 고통을 단축하는 게 된다. 그거는 단순히 시간 단축이 아니라. 정부의 안전한 일터를 위한 구조 개선 노력. 이런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선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지 찾아가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들. 현장의 안전을 지도, 감독,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청이 사망사고를 보면 22년에 23건, 23년에 21건이 있었는데 작년에 11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창원지청이 지난해에 산재 예방 활동을 한 성과를 대표해서 올해 감독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바로 그들이 발로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가는 업체는 어떤 업종인지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베어링 제조, 베어링? 예, 베어링 제조업을, 제조업체? 예, 베어링 제조업체입니다. 베어링 제조업체. 예.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안전단간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그 근로자들의 추락 사고 위험은 없는지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지금 점검을 예정입니다. 기계에 사람이 끼일 수 있는 노동자가 끼일 수 있는 그런 예. 게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서 예. 사전 지시하고. 보편적으로 한 달에는 주에 몇 건 정도 나가요? 요즘은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저희가 좀 고위험 사업장 위주로 이제 전담 관리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점검을 불시 점검으로 나가고 있고요.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짐을 챙기는 최재원 감독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현장에는 이제 보호가 필요하니까요. 네, 안전모 하나 같이 챙겨서 같이 가시죠. 알겠습니다. 제작진의 안전모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지청장과 함께 현장으로 향합니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의 현장 점검은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날 찾은 곳은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선생님 엄청 크네요. 네, 이게 이제 12개 동이 있으니까요. 노동청에서 나왔습니다. 예. 네, 오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관련해서 부시 점검 나왔습니다. 예. 혹시 소장님, 김남경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전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현장안전관리자에게 현장 조사 지령서를 전달하며 안전보건 불시 감독을 고지했는데요. 건설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피며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는 감독관들. 그리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 현장 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안전인 만큼 작업자들 역시 기본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작업자들은 작업 투입하기 전에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이렇게 다 착용하고 현장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 현장이기에 기본적인 안전 장비와 안전 설비의 점검이 더더욱 중요한데요.
안전 교육은 어떤 행식으로? 안전교육은요. 전날 그 협력업체가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저희 안전팀한테 제출을 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고위험 작업을 선별을 합니다. 고위험 작업을 선별을 해서 고위험 작업에 관련된 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하고요. 고위험 작업인 타워 크레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지정한 안전업체에서 드론을 활용해 안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이동식 CCTV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 작업을 감시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작은 개선과 실천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현장 담당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의 모습입니다.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손익을 따질 수 없습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따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과 함께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 노동자의 권익 보장, 그리고 사회 전체의 안전의식 향상이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회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정한 최소한의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이상의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나의 안전을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 내 안전과 생명을 회사의 누구한테 맡길 수가 있느냐. 결국에는 나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안전한가, 내 발밑을 제대로 챙기는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정성과 마음이 통해서 우리나라가 출근한 근로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